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된 여학생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작년부터 실수라 하면 실수였을 그날 일로 어쩌면 평생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와 제 밑으로 2살 어린 18살 여동생과 그 아래 15살 남동생,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9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남매는 그 후로 아빠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비위생적인 양육 환경, 청소를 하지 않아 먼지 쌓이고 때 낀 집안, 이틀이나 지나버린 쉰 밥, 큰 반찬통에 대여섯 가지에 섞인 반찬들 등 아빠의 근무시간 영양 섭취 등 여러 문제로 하여금 엄마와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이혼 상태고요. 아빠 밑에서 자랄 적 집안은 엉망이고 밀린 빨래와 설거지로 너무나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저도 동생들도 너무 어려서 우리조차도 그런 일에 무심했던 것 같고요. 아빠가 근무날일 때에는 밤 12시, 새벽 2시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다 잠들고 주식은 콘프라이트 같은 한 그릇 음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밥을 해놓고 가도 먹기가 싫었고 안 먹은 걸 들키게 되면 혼날게 두려워서 밥을 먹은 것처럼 퍼서버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훗날 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저에게 듣고 너무나도 속상해하셨고요. 두 분께서는 결혼하실 적 사랑 없이 양가 부모님의 소개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은 결혼을 하셨고 1년 후 가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점점 크고 생각의 수준도 커가고 성숙해져 갈 때 엄마로부터 듣는 옛날 이야기는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저를 임신하셨을 때 엄마는 아빠 내시골 할머니 댁에서 일을 도우며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출산을 앞두고도 어김없이 일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며 아빠에게 애가 나올 것 같다며 병원에 가자고 하셨다 합니다. 근데 아빠는 어머니께 가봐라며 내버려 두셨고 그때 할머니께서는 그냥 잠깐 아픈 거다. 병원은 천천히 가봐라고 하셨다 합니다. 결국 양수가 터졌고 그때서야 아빠도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서둘러 차에 타고 병원으로 가셨다 합니다. 좋은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 가면 기름값이 더 나온다 하며 비틀진 길로 겨우겨우 가셨다네요. 그날이 제가 태어난 날이고 양수가 터져 제 생명에도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아기들이 있는 곳에 누워있지 못하고 제 건강을 위해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엄마는 산후조리는커녕 출산 당일 병원에 입원도 못하신 채로 저를 낳고 바로 시골로 돌아와 역시나 시골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빠는 엄마께 심한 욕설, 너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됐다. 그 지경이 되도록 넌 뭐한 거냐. 애가 죽으면 네 탓이다라며 지금 쓰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병원에 하루도 입원시키지 않고 또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런 말을 하며 엄마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지요. 언젠가 엄마께서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는 게 난 너무 부럽다. 그게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고 그게 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느냐며 말씀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태어난 그날 아빠는 병원에 엄마를 데려다주고 모임이 있어 자리를 뜨셨고 둘째 동생이 태어나던 날에는 낚시하느라 엄마 곁에 있어주지도 않았고 셋째 동생이 태어나던 날에는 시골 일 돕느라 곁에 있어주지 않으셨다 합니다. 아빠는 그 무렵 공무원 능력 시험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후 분가하여 작은 주택에서 살았을 때 2살 3살쯤 된 제가 공부하는 아빠 옆에 가서 놀아달라고 다리 위에 기어 올라갔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저를 던지며 엄마께 나 공부하는데 애를 왜 들여보내냐며 큰 소리 내셨고 놀란 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아빠 옆에 다시 다가가곤 했다. 어떤 가정 환경인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엄마에게 가해지는 폭행, 언어 폭행부터 해서 저희 남매에게도 다를 바 없는 그런 폭행들을 당하고 보면서 자랐습니다. 보통 대개의 폭력적인 남자들처럼 술 먹을 때 돌변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저희 남매에게는 따뜻하십니다. 남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 정말 인상 좋다고 진짜 잘하고 살 것 같단 소리만 듣습니다. 다만 자식을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해주는 법을 모르십니다. 따뜻한 격려, 위로, 조언의 말은 일체 없이 무조건 체벌로 이어지고 경찰이 죄인을 신문하듯 의자에 앉혀놓고 언성부터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엄마한테는 좀 다릅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가지고 엄마를 못살게 구셨습니다. 휴지를 왜 여기에 놨냐? 반찬이 왜 이거밖에 없냐? 내가 전에 먹던 컵이 여기 아직도 있다. 왜 안 치우냐 하는 걸로요. 초등학교 시절 어느 날엔 가족 모두가
아니 옆집 아랫집 윗집 이웃들 모두가 잠든 새벽에 술 먹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우리 남매와 엄마를 불러다 같이 죽자고 너부터 죽자고 이리 오라고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정말 평소에는 남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왜 그러는지 귀신이 쓰인 것 같단 생각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고 아빠 앞에만 서면 부들부들 떨게 되고 성격도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내 주장을 펼칠 줄 모르고 남들 앞에서 위축되며 눈치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춘기도 더 빨리 왔고 반항심도 더 크게 감정 기복도 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가 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빠한테 대들기 시작했고 그래도 항상 제가 맞고 욕 들어야 끝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사춘기도 끝나가고 정말 엄마의 마음을 여자 대 여자로 이해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말하면 끝도 없이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아빠한테는 지금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차도 2대나 있으면서 엄마는 면허증이 있는데도 아빠 때문에 차를 가지지 못하십니다. 차량 유지비가 더 든다면서요. 그러면 네가 가진 차 하나만 양보하고 같이 쓰던가 하자고 해도 무조건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엄마는 10년 전쯤 아빠의 한 달 300 월급으로는 부족하다 싶기도 하고 무지개 주부로만 살다가는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없다고 아빠한테 무시를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며 아주 나중에 혹시 당신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도 발목 잡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유치원 교사 자격증도 따시고 후에 아빠한테 유치원 교사를 할 테니 어떻겠냐고 물으셨지만 아빠는 그게 무슨 개소리냐며 그러다 유치원에 애 하나 다치면 네가 책임질 거냐며 무조건 부정적인 말들로 희망을 짓밟는 어두운 말들로 엄마의 자립 능력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엄마를 무시하고 당신한테만 의지하게 만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셨고요. 정말 황당한 일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야자를 하고 돌아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또 어둡더라고요. 무슨 일이 또 있었냐고 동생한테 물었더니 벌벌 떨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도 별 이유도 없는 일로 엄마와 다투다가 엄마를 또다시 폭행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귀를 막고 있는 제 동생 둘을 부르더니 왜 엄마를 때리는 걸 안 말리냐라는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로 동생들에게 천천히 다가 안경을 쓰는 동생에게 안경 벗어라는 한마디를 던졌고 동생이 안경을 벗자마자 그 큰 손으로 사정없이 얼굴을 3번, 4번, 5번 내리치셨답니다. 그리고 남동생에게도 똑같이요. 남동생은 부엌하고 거실까지 약 2m 정도의 거리를 뒷걸음질 쳤다 합니다.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동생들은 너무 놀라고 상처를 받아 목 놓아 울지도 못했다 합니다. 그때 남동생 나이는 막 10살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평소에는 엄마에게 시비를 걸어 별걸로 트집을 잡아 걸고 넘어진 후 엄마 아이 양쪽 팔을 잡아둔 채 때리고 냄비로 내리치고 발로 차고 목 조르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날은 괜히 9시 뉴스 다 같이 모여서 보자고 하더군요. 아빠와 같이 있기 싫고 또 기분 좋게 볼 분위기도 아니어서 엄마는 거절했는데 그 이후로 저랬습니다. 전 그날 생생히 기억납니다. 엄마를 때리는 소리, 악을 지르는 소리에 두려움에 떨며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너무 떨려 몇 번을 번호를 헛누르다가 겨우 걸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고요? 그때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저게 엄마의 비명소리냐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이 그냥 아빠를 말리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살아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도 무조건 다 엄마 보고 잘못했다 비르랍니다. 그리고 그 어이없는 전화를 끊고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2분 만에 경찰이 벨을 눌렀습니다. 그때 아빠는 갑자기 침착해지며 경찰을 맞이했고 경찰 아저씨는 여기 폭행 신고가 들어와서 왔다며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빠는 아무 일 없습니다. 라며 경찰을 웃으며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좀 전에 그 살기 가득한 목소리였는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신고했냐고 다정하게 묻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반항은 커졌고 저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내가 했다고 제발 그 지랄 좀 그만하라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그때부터 온갖 자식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속이 시원해지긴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차라리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로 나아졌다면 제가 더 죄송해하고 나중에 사과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빠는 자식이 하는 말에 상처받기는 커녕 정말 모에 홀린 사람처럼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수험생이 되었고 학교 생활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학업 스트레스,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의 스트레스로 공부에서 손을 놓게 됐고 컴퓨터, TV 등으로 빠져 살았습니다. 살은 점점 빠지고요. 저는 아빠한테 내 할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조금도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죽을 만큼 맞고 살면서도 저희 남매 때문에 가정폭력 상담 같은 데도 엄두를 못 내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면서도 아빠가 잘못되면 우리 남매는 어떡하냐며 참고 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난 저렇게 바보같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수능 사탐 선택 과목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법과 사회도 혼자 독학했고 더 내 생각을 말하고 아빠한테 정말 심한 말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한참 잠잠하다 작년 10월쯤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남동생이 학원에서 돌아와 배가 고파 라면을 먹는데 아빠가 너 왜 라면 먹냐? 이따가 다 같이 밥 먹지 왜 먹냐며 괜히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저도 정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는지 정말 그런 사소한 일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아빠한테 큰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왜 또 소리를 지르냐? 제가 배고파서 간식 먹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도대체 집에 와서 왜 그렇게 시비 걸 것들만 찾냐라면서요. 그랬더니 네가 지금 미쳤냐? 라며 뺨을 때렸습니다. 이제 맞는 것도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났습니다. 욕을 들었으니까요. 방금 뭐라 했냐 라며 전 또다시 반항했고 아빠는 갑자기 크게 웃으시며 그래 네가 진짜 미쳤구나. 난 이제 너 모른다. 너 투명 인간이지 내 눈엔 안 보인다. 지금 내 앞에 검은 물체 뭐냐 비켜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방 안에서 공부하던 여동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웃겼습니다. 그게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할 말인지 유치해서요. 존경심을 가질 수 있게 무거운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어린애처럼 구는 모습에 할 말이 없어졌고 그날 이후로 정말 아빠하고는 투명인간을 마주하듯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요. 이제 저도 동생들도 다 컸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 싸울 때 상황 판단도 다 되는데 동생들이 가서 조곤조곤 타일러도 언성부터 높이고는 덜어 엄마한테 너부터 소리 질렀다며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십 엄마가 주말에 저랑 동생자는 방 와서 아침에 같이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자기 출근하는데 대응 안 한다고 화장실에 엄마가 걸레 담가놨던 그 꾸중물을 들고 와서는 얼굴에 부었습니다. 미친년이라는 말도 함께요. 참을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19년 동안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은 또 엄마한테 괜히 성질내고는 자기 분을 못 참았는지 저녁에 먹었던 음식을 일부러 입에 손을 집어넣고 억지로 토해내셨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게 나이 먹은 중년의 아빠로서의 행동인가요? 그리고는 그 토해낸 것을 엄마 방 문지방에다 다 뱉으셨습니다. 아빠는 거실에서, 엄마는 안방에서 주무십니다. 거실에 깔고 자는 이불은 그대로 개우지도 않고요. 전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너 당장 치워. 네가 치워. 라고 소리 질렀고 그 말에 콧방귀를 화장실 슬리퍼에도 묻히더라고요. 전 이성을 잃었습니다. 토해내고 아무 일 없다는 이불 속에 들어가 눕는 모습에 이성을 잃고 그 말에 콧방귀를 끼고는 화장실 슬리퍼에도 다 묻히더라고요. 그 슬리퍼를 손끝으로 들어 자로 누워있는 아빠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된 여학생. 그리고는 A4 용지에 문지방에 있는 토해낸 그 것들을 담아 아빠 얼굴에 또 던졌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진짜 미쳤지? 라며 덜덜 떨며 울며 소리를 질렀고 정말 이성을 잃은 채로 달려가 머리를 발로 찼습니다. 동생들은 놀라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엄마도 정말 너무 놀라 저를 필사적으로 말리셨습니다. 저는 수능날에도 집과 멀리 떨어진 고사장에서 봤기 때문에 차가 없는 엄마는 그 추운 날 제게 미안하다며 아침에만 같이 택시를 타고 절 배웅하셨고 시험이 끝나고 고사장 앞에 많은 부모님분들 사이에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 격려를 받고 축하를 받고 위로를 받는 다른 또래 친구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요. 그때 그날 이후로 집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고 내 탓은 없다며 무조건 너희 탓이고 난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추후도 없다. 생활비는 꼬박 보낼 것이다. 애비 없이 자란 건 부모 없이 자란 거나 마찬가지다. 어디 가서 애비 없이 살았다고 눈초리 받지 않게 애들 교육은 내 목까지 잘 가르쳐라. 가끔 애들하고는 짧은 안부라도 묻고 살 것이다.
그리고 엄마, 우리가 볼 날은 애들 졸업식, 입학식, 부모님 장례, 결혼식 등 중요한 일 아니면 없을 것이며 나는 이 집에는 절대 단 한 번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 내 심기를 건드리는 일, 연락, 소문이 있을 경우에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으니 후회할 것이니 절대 조심해라. 라는 식의 A4 용지 12장에 걸친 일방적인 글을 남긴 채 아빠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벌어오는 300만원 중 100만원은 자기 생활비로 쓰겠다며 이미 자동이체를 해놨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혼자 쓴 개인 카드 빚은 100만원이 넘어가고 대출은 일상이고 어떤 카드는 한도 범위를 벗어나 막혀버린 카드도 있다는 말을 엄마께서 카드 고지서를 받고 속상함에 혼자서 하시는 말씀으로 얼핏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엄마 카드로 돌려막기도 했고요. 빚은 다 엄마께서 갚으셨습니다. 카드 고지서 날라오면 메모지에 아빠는 이러이러한 곳에 얼만큼 갚아야 할 금액 얼마식으로 남긴 게 전부였고 엄마께선 그걸 밤새워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막해 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또 지금도 집 나가서도 엄마께 문자가 오고 그런답니다. 네가 안 막으면 내가 하리? 난 내 봉급에서 애들 생활비 보내주고 카드비까지 책임지려면 내 생활비는 물론 애들 생활비에까지 지장이 간다. 네가 일해번 돈으로 어떻게든 나가라. 라고요. 같이 살던 날에도 당신 개인적으로 쓰던 돈 때문에 저도 동생들도 남들 다 하는 과외, 학원도 한 번 다니지 못하고 컸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잘 사는 형편이 아니라는 걸 고등학교 때에서야 알았고요. 저는 괜찮지만 그때 당시 고등학교에 입학한 제 여동생, 그리고 중학교에 막 입학한 남동생은 어떻게 공부를 하란 건지, 이제 방학되면서 보충교재도 사야 하고 쓸 때도 많을 텐데 저는 그날 제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하긴 했어도 정말 그동안 우리 가족이 당해온 수모를 생각하면 충분하다 하기도 부족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는데 아빠가 무조건 제 행동만 말했는지 왜 그랬냐고, 네가 애비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냐고 다그치시더군요. 엄마께서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정말 너무하신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랑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냐며 애가 그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 그냥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밖에 안 드세요? 전 그날 그 행동을 보고 애가 얼마나 그동안 마음에 상처가 컸으면 그렇게까지 행동을 했는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는데라는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감정적으로 아빠의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 단순히 제 입장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적은 글은 사실이며 객관적으로 제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라는 사람한테에서는 안 될 짓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적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이제 2개월이 돼가지만 그래도 아직은 정말 차라리 이 생활이 낫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엄마와 동생 둘과 넷이서 정말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상처들로 정신적인 치료도 받아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가끔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죄송한 마음의 후회가 밀려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빈자리에 따라오는 생각은 차라리 이게 낫다는 것뿐이네요. 아빠는 그 남겨진 편지에 이제 딸로 생각하지도 않고 말 안 하고 사는 몇 달간 정도 다 주는지 됐다. 저런 애를 딸이라고 키운 내가 한심하다. 인연 끊고 살자 라는 말도 했고 저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슬픈 일이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냥 아빠가 원망스럽네요. 10년 전부터 따로 만나온 여자도 있고 엄마 일부러 경제적 능력 없이 살도록 모든 걸 다 용납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이제 졸업식도 있고 대학 입학도 앞두고 있는데 생활비나 이런 걸 엄마가 평일에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월급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저나 동생들을 어떻게 혼자서 감당하실지, 집안일은 또 어떻게 하실지, 양육 당한 대로 양육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나 여동생은 그냥 어느 정도 괜찮다 쳐도 어릴 때부터 맞고 잘하고 엄마 맞는 모습, 뭐든지 다혈질로 화내기만 하는 모습, 조곤조곤 타이르는 모습 없이 그런 아빠 보면서 자란 저희 남동생이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을지, 정서적으로 지금이라도 괜찮을지, 앞으로 커서 결혼하고 아빠처럼 자식들을 대하지는 않을지, 지금 엄마를 비롯해서 저도 무척 걱정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냥 막막하기만 하네요. 빼먹은 부분이 있어 적습니다. 아빠가 나가던 그날 엄마랑 제가 집에 있는데 대놓고 거실에다가
밖에서 주워온 큰 종이 박스 대여섯 개를 갖다 놓고 이 짐 저 짐. 그래서 지금 저희 집 형광등 교체나 옷걸이 목 같은 거 필요한데도 공구용품이 없어 따로 구입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 챙기시더라고요. 저는 눈치를 채고 엄마께 조용히 집 나가려는 거 아니냐 했고 엄마는 그 말에 압박돼 가서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나가는 거야? 라는 식의 말을 몇 번이나 했지만 아빠는 단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고 짐을 다 싼 후 바깥에 자동차 트렁크에 짐을 싣고 올라와서는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전 그때 아빠 짐 싸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어폰을 끼고 괜히 방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감했죠. 나한테 하려는 말이 있다라고요? 아빠가 내 말 들어라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기분인지 묘합니다. 정말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가족 중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남동생하고 몇 마디. 형식적 말 빼고는요. 그랬더니 A4 용지 몇 장을 꺼내들더니 그걸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런 식입니다. 자기 할 말만 다 적어가지고는 그걸 설교하듯 읽어내리는 거. 뭐라 하는지 들어보긴 하려고 뭐 말해 라고만 말했고 이러더라고요. 넌 예전에 아빠한테 무척 다정했어. 근데 넌 엄마랑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고 엄마가 이간질했는지 둘이서 히히덕거리고 동생들까지 끌어들여서는 여서는 여기까지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나한테 너 할 말만 하고 나가려고? 지금 네 말을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게 다 엄마 탓이랍니다. 엄마가 이간질해서요. 근데 들은 채만 채 하지도 않고 계속 읽으려고 하자 저는 그만하고 당장 나가라고 이 집에서 제발 좀 나가라고 나갈 거면 조용히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랑 대화할 거 아니잖아. 나가라고 했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뭐라고? 내가 니랑 지금 대화하려고 이러는 줄 아냐? 라며 나가는 순간까지 어이가 없네 내가 지랑 대화하려는 줄 아네? 라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 순간이었고 그 후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저와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 두 동생들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아빠들은 잘 지내냐? 아빠가 그렇게 나와버려서 미안하다. 그런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주고 아빠가 그동안 미안했고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라. 라는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 아빠는 동생들에게냐? 아빠 나온 거 알지? 그래 엄마랑 언니한테 전해라. 지금 이 시간부터 아빠 심기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알았지? 그래 라고 했다더군요. 동생들에게 따로따로 전화해서는 이렇게 똑같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엄마도 정말 어이없어 하셨고요. 그게 아빠가 할 말이냐며 그 후로 연락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A4 용지에 문지방에 있는